주몽신화는 건국신화고, 건국신화. 주제는 자, 주몽의 탄생과 자, 고구려의 건국. 자, 이건 쉬우니까 빨리빨리 읽고 넘어갈 거야. 자, 이건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은, 자, 영웅의 일대기 구조라는 게 중요해. 자, 영웅의 일대기 구조에서 첫 번째는, 그, 고귀한 혈통. 자, 순서대로 나오는데, 자, 두 번째는 신이한 출생. 자, 세 번째는, 자, 어린 시절 버려짐을 당해. 자, 버려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구출자하고 양육자를 만나고, 자, 다섯 번째는 이제 성장 후에 또 시련이 나와.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제 이 시련을 극복하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위협을 성취하고. 자, 이렇게 되는데, 요게 이제 고귀한 혈통의 신이한 출생이잖아. 그래서 요기 때문에 이 비범한 능력을 갖게 돼. 그래서 이 비범한 능력 때문에 성장 후에 시련이 있게 되고, 이렇게 돼. 자, 시조 동명성왕은 성이 고씨고 이름은 주몽이다. 요거 그냥 소개한 거야, 소개. 자, 이에 앞서 부여왕 헤부르가 늙도록 아들이 없자 산천에 제사를 지내어 대를 이을 자식을 구하였다. 자, 그가 탄 말이 그는 헤부르야. 고년에 이르러 큰 돌을 보더니 마주대하며 눈물을 흘렸다. 자, 이건 이제 좀 신이한 일이야. 신이한 일. 자, 왕위를 계상에 여겨 사람을 시켜 그대로 옮기니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금색의 개구리 모양이었다. 자, 여기 줄 쳐야 돼. 금색의 개구리 모양. 요게 그 위에 줄에 있는 말이 돌을 보고 눈물을 흘린 이유야. 자, 왕이 기뻐 말하기를 이는 바로 하늘이 나에게 후사를 내려주신 것이다. 헤브로 왕이 자식이 없어서 산천에 제사를 지냈잖아. 그랬더니 말이 어느 날 울었는데 거기 개구리 모양이 있었고 거기 아이야. 자, 라고 거두어 기르고 이름을 금화라고 하였다. 자, 그가 장성하자 태자로 삼았다. 이게 이제 이름이 금화잖아. 금이 쇠금자고 금색. 근데 와가 개구리야. 그래서 아이의 처음에 봤을 때의 형상을 이렇게 이제 금화라고 지은 거야. 자, 후에 그 제상 아람불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일전에 하늘이 저에게 내려와 말하기를, 자, 장차 내 자손에게 이곳에 나라를 세우게 할 것이다. 여기서 내 자손이 누구냐면 해모수야, 해모수. 자, 너희는 그곳을 피하라. 동해 물가에 땅이 있으니 이름을 가서번이라 하는데 토양이 기름지고 오곡이 자라기 알맞으니 도읍할 만하다. 라고 해서, 자, 거기 장차부터 도읍할 만하다까지 거기까지 가로로 묶어봐. 자,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한 거야. 지금 헤브로 왕의 부여를 옮기란 얘기고, 첫 번째는 자, 헤브르의 자, 부여를 옮겨야 되는 거. 자, 이거 하나랑 두 번째는 이제 그 자손 있지? 해모수가 자, 이 나라를 건국할 것이다라는 거. 아직은 주몽 얘기는 안 나와. 그러니까 이게 1000명이 있는 거야, 1000명. 그러니까 너 옮겨. 그 다음 해모수가 여기 올 거야, 이렇게. 자, 아람불이 마침내 왕에게 권하여 그곳으로 도읍을 옮기고 나라 이름을 동부여하였다. 옛 도읍에 어떤 사람이 있어서 옛 도읍은 헤브루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나라.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으나 스스로 천지의 아들 해모수라 칭하여 와서 도읍했다. 그러니까 하늘이 아람불한테 얘기했던 게 그대로 실현이 된 거지. 자, 헤브루가 죽자 금화가 왕위를 이었다. 이때 태백산 남쪽 우발수에서 여자를 만났다. 여자에게 물으니 말하기를 저는 하백의 딸이고, 자, 저는부터 가로로 묶어야 돼. 이름은 유화입니다. 자, 이제 유화를 만난 거야. 금화가 유화를 만났고, 여러 동생들과 함께 나가서 놀고 있었는데, 그때 한 남자가 있어 스스로 말하기를, 이 한 남자가 해모수야. 천지아들 해모수라 하고, 저를 웅심산 아래 압록강 인근의 방 안으로 꿰어 사통하고 곧바로 와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제가 중매도 없이 다른 사람을 따라왔다고 꾸짖어 마침내 우발수에서 귀양살이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여기 저는부터
자, 거기 지금 되었습니다까지. 자, 여기까지가 요약적 제시거든. 자, 요약적 제시고, 자, 여기에 이렇게 유화가 지금 여기 지금 있는 곳, 그 우발수에 있게 된 이유를 얘기한 거야. 자, 요건데, 이 우발수에 있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이 해모수하고 사통한 거야. 부모 허락 없이. 그래서 쫓겨난 거지. 자, 요게 이제 이 우발수에 있었던 이유. 자, 금화가 이를 이상하게 여겨 방 안에 가두었는데 해가 비치어 유화가 몸을 끌어당겨 피하였으나 햇빛이 또 따라와 비쳤다. 자, 거기 줄 쳐야 돼. 해가 비치어 유화가 몸을 끌어당겨 피하였으나 햇빛이 또 따라와 비쳤다. 라고 해서, 자, 요건 이제 그 당시에 태양숭배 사상이거든. 태양숭배 사상.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해모수와 유화의 결연이라고 보면 돼. 자, 요거는 자, 해모수와 유화의 결연이고, 자, 그리고 해가 이제 비쳤잖아. 자, 그래서 이제 요건 태양숭배 사상. 자, 그리고 그로 인하여 임신하여 알 하나를 낳았는데 크기가 5알 정도 되었다. 여기 알 하나를 낳았는데 줄 쳐야 돼. 이게 해모수와 결혼을 했지, 해가 비쳐서. 그랬더니 알을 낳았어. 자,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인생난이라고 그래. 사람이 알을 낳았다. 그래서 이게 인생난 모티프라 그러거든. 그래서 이게 뭐겠어? 해모수는 천재의 아들이고, 유화는 물의 신의 손녀고, 딸이고, 그러지? 물의 신의 딸이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신의 자식들이거든. 자, 고귀한 혈통이고, 그 다음에 알을 낳았지. 요거는 이제 신이한 출생이고, 이렇게 돼. 자, 요거는 고귀한 혈통, 이쪽은 둘이 만난 거. 그 다음에 알을 낳은 거는 신이한 출생. 자, 그 다음에 왕이부터 가로로 묶어봐. 왕이 알을 버려 개와 돼지에게 주었으나 모두 먹지 않았다. 버렸지. 그럼 다시 길 가운데 버렸으나 소 한 마리 피하였다. 나중에 들판에 버렸더니 새가 날개로 덮어주었다. 그까지 가로로 묶어봐. 지금 왕이 뭐 했어? 버렸지, 이상하니까. 근데 개하고 돼지가 먹지 않았고, 또 버렸는데 소 한 마리 피해서 다니고, 또 버렸는데 새가 날개로 덮어주고,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거는 이 버려짐. 그 가로를 묶은데, 버려짐하고, 그 다음에 이 구출자하고 양육자를 만남, 여기에 해당하는 거야. 자, 여기에 해당하는 말. 자, 왕이 알을 쪼개려 하시나 깨트릴 수 없어 마침내 그 어미에게 돌려주었다. 그 어미가 물건으로 알을 싸서 따뜻한 곳에 두었더니 한 아이가 껍질을 부수고 나왔는데, 자, 골격과 위표가 영특하고 호걸다웠다. 여기서는 자, 한 아이가 껍질을 부수고 나왔는데 줄 쳐야 돼. 자, 이 알을 깨고 나왔다는 거지. 알을 깨고 나왔다. 요게 그 난생선에서는 중요한 말이야. 왜 그러냐면 알을 깨트렸다는 건 이제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이다. 요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알을 깨고 나온 거는 앞으로 새로운 세계가 자, 열릴 것이다라는 그런 암시를 보여줘. 골격과 위표가 영특하고 호걸다웠다는 이제 비범함, 이걸 보여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나이가 겨우 7살이었음에도 영리함이 범상치 않아. 자, 여기 줄 쳐야 돼요. 스스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쏘았는데 백발백중이었다. 그랬지? 요건 이제 비범한 능력이 있다라는 거. 자, 부여의 속에 활을 잘 쏘는 것을 주몽이라 하는 까닭에 그것을 이름으로 지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이 붙은 유래, 뭐 정도 돼. 그래서 이 뒤에 이제 신이한 능력까지, 비범한 능력, 이런 것까지 있는 거지. 지금 요까지 얘기가 나온 거야. 자, 그 다음에 금화에게는 7 아들이 있어들 주몽과 함께 놀았으나, 자, 그의 재주와 능력이 모두 주몽에 미치지 못하였다. 자, 거기도 줄 쳐야 돼. 그 재주와 능력이 모두 주몽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얼마나 질투나겠어. 이제 질투가 나면 어떻게 돼? 제거해야 되겠지? 그래서 그 밑줄 치는 게 어떤 갈등의 계기가 돼. 갈등의 원인.
그러니까 결국 주몽의 비범한 능력이 이제 뒤에서 일어나는 성장 후 실현의 원인이 되는 거야. 자, 그 맏아들 대소가, 자, 대소는 세모 치세요. 왕에게 말하기를 주몽은 사람이 낳은 자가 아니며 그 사람이 용감합니다. 만약 일찍 도모하지 않은 후환이 있을까 두려우니 청컨대그를 제거하소서. 보기 주셔야 돼. 청컨대그를 제거하시옵소서. 이게 이제 성장 후 실현이야. 라고 하였다. 왕이 듣지 않고 그에게 말을 기르도록 하였다. 이제 여기 말을 기르도록 한 거는 그 정말 주몽이 역모를 일으킬 사람이냐 아니면 내 말을 잘 들으려냐 그걸 좀 판단하기 위해서 그래. 자, 주몽이 날랫말을 알아보고 먹이를 주려 야위게 하고 둔한 말은 잘 먹여 살찌게 하였다. 자, 여기도 줄쳐야 돼. 주몽이 날랫말을 알아보고 먹이를 주려 야위게 하고 둔한 말을 잘 먹여 살찌게 하였다. 이 왕의 말을 듣는 척 하면서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이제 갖는 거거든. 그래서, 자, 요런 게 어떤 뭐, 기지 정도? 뭐, 선견지명? 요 정도. 앞으로 자기가 떠날 때 이 말을 타고 가야 되니까 그걸 미리 구한 거야. 자, 왕은 살찐 말은 자신이 타고 마른 말은 주몽에게 주었다. 후에 들판에서 사냥하였는데 주몽은 활을 잘 쏘기 때문에 화살을 적게 주었으나 주몽이 잡은 짐승이 매우 많았다. 이거 비범한 능력이고 이것 때문에 대소의 그 질투가 이제 계속 점점 늘어나는 거야. 자, 왕자와 여러 신하들이 또 그를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주몽의 어머니가 은밀히 이를 알아차리고 주몽에게 알려주며 말하기를 나라 사람들이 장차 너를 해치려 한다. 너의 재주와 지략으로 어디를 간들 안 되겠느냐? 지체하며 머물다가 욕을 당하는 것보다 멀리 가서 뜻을 이루는 것이 낫겠다라고 해서 자, 주몽이 이 부여를 떠날 것을 권유하는 거야. 자, 넘기세요. 자, 주몽이의 오이말이 협보 등 3명의 친구가 되어 가다가 엄사수에 이르러 건너려고 했으나 다리가 없었다. 자, 거기 줄 쳐야 돼. 엄사수에 이르러 건너려고 했으나 다리가 없었다. 지금은 시련을 막 당하고 있는데 이제 제일 큰 시련이 온 거지. 얘가 이제 떠나니까 뒤에서 군사들이 얘 잡으러 막 오거든. 근데 지금 앞에 다리가 없어. 그래서 이제 위기야, 위기. 자, 추격해오는 병사들이 닥칠까 두려워 물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나는 천지의 아들이요 하백의 외손이다. 오늘 도망하여 달아나는데 추격자들이 다가오니 어쩌면 좋은가? 라고 하였다. 자, 이에 자, 여기 나는 천지의 아들이요 하백의 외손이다 일단 줄치고 이 말을 했어. 자기의 어떤 정체를 밝혔지? 그랬더니 바로 밑에 줄에 여기 줄 쳐야 돼. 이에 물고기와 자라가 떠올라 다리를 만들었으므로 주몽이 건널 수 있었다. 이게 뭐야? 시련을 극복한 거지.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 조력자가 있지, 조력자. 자, 조력자를 일단은 거기 물고기하고 자라로 많이 봐. 이렇게 보는데 가끔은 이제 어떻게도 보냐면은 천지하고 하백 있지? 자기 손자잖아. 주몽이. 그러니까 얘네들이 도와줬다 이렇게도 봐. 그래서 요거는 학교에 따라서 이 물고기와 자라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천지하고 하백이 이 물고기한테 시켰다 이렇게도 보는데 이 물고기하고 자라를 훨씬 더 중요하게 보기는 해. 근데 사실은 누가 정확하게 조력자인지는 알 수는 없어. 일반적으로는 근데 그래도 물고기하고 자라라 그래. 그래서 조력자를 만나서 이제 시련을 극복한 거야. 자, 이후 물고기와 자라가 곧 흩어지니 추격해오던 기병들은 건널 수 없었다. 그래서 이제 시련을 이겨냈지. 자, 주몽이 가다가 모든 고개에 이르러 3명을 만났다. 그 가운데 한 명은 삼배 옷을 입었고 한 명은 기운 옷을 입었으며 한 명은 수초로 엮은 옷을 입고 있었다. 주몽이 묻기를 그대들은 어떤 사람인가? 성은 무엇이고 이름은 무엇인가? 라고 하였다. 자, 삼배 옷을 입은 사람이 말하기를 이름은 제사라고 합니다. 일단 제사 줄쳐 그냥. 자, 기운 옷을 입은 사람이 말하기를 이름은 무골입니다. 그냥 무골 줄치고 라고 하였다. 수초로 엮은 옷을 입은 사람이 말하기를 이름은 묵거입니다. 묵거 줄치고. 이 3명의 인재를 만난 거야. 3명의 인재. 성씨는 말하지 않았다. 주몽이 제사에게 극시, 무골에게 중실시, 묵거에게 소실시라는 성씨를 주고 무리에게 일러 말하기를 내가 바야흐로 하늘의 크나큰 명령을 받아 나라의 기틀을 열려고 하는데 마침 이 3명의 현명한 사람을 만났으니 어찌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하였다. 자, 마침내 그 능력을 살펴 각기 일을 맡기고 그들과 함께 졸본천을 이뤘다. 이제 가면서 또 나라를 건국하는데 도움을 줄 만한 인재들을 만난 거야. 자, 주몽은 그 토양이 기름지고 아름다우며 자연지세가 험하고 단단한 것을 보고 뭐 자연지세가 험하고 단단한 거는 외부의 침입을 잘 막을 수 있다 뭐 이 정도 돼. 뭐 중요한 말은 아니야. 드디어 도읍하려고 했으나 궁실을 지을 겨를이 없었기에 단지 비류주가에 초막을 짓고 살았다. 나라 이름을 고구려라 하였는데 저 거기 줄쳐야 돼. 나라 이름을 고구려 하였는데 그게 이제 위협성치야. 저 건국을 한 거지 건국. 자, 고구려. 자, 이 고구려가 뭐냐? 그러면은 요게 신화에도 증거물이 있거든? 그 신화에서 나오는 포괄적 증거물이라 그래, 신화는.
자, 신하의 포괄적 증거물 이렇게 돼. 그리고 요게 이제 뭐가 되냐? 위협성치가 되지. 위협성치. 자, 그 다음에, 자, 이로 인하 고씨를 성으로 삼았다. 이때 주몽의 나이 22세로 한 효원제 건소 2년, 신라 시주의 혁거치 21년 갑신년이었다. 사방에서 듣고 와서 따르는 자가 많았다. 자, 그 땅이 말갈부락이 있다 있기에 침입과 도적질의 피를 입을까 두려 마침내 그들을 물리치니, 자, 말갈을 물리쳤고, 말갈이 두려 굴복하고 감히 침범하지 못했다. 왕이 비류수 가운데로 채소잎이 떠내려오는 것을 보고 상류에 사람이 있는 것을 알았기에 사냥을 하며 찾아서 비류국에 도착하였다. 그 나라의 왕 송양이 나와서 보고 말하기를 과인이 바다 깊숙한 곳에 치우쳐 있어서 일찍이 군자를 보지 못하였는데 오늘 서로 만나니 또한 다행이 아닌가? 그러나 나는 그대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하였다. 왕이 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여기서 왕은 이제 그 주몽이야. 나는 천지아들로서 모처에 와서 도읍하였다라고 했다. 송양이 말하기를 우리는 여러 대에 걸쳐 왕 노릇을 하였다. 땅이 작아 두 주인을 받아들이기에는 부족하다. 그대는 도읍을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나에게 빌붙는 것이 어떠한가? 그래서 니네 나라 우리나라로 들어와 이런 얘기를 한 거야. 그 비류국의 왕이. 자기 왕이 그 말을 분하게 여겨. 그래서 주몽이 그 말을 분하게 여겨서 그와 더불어 말다툼을 하고 또 서로 화를 쏘아 기회를 겨루었는데 자, 여기 송양이 당해낼 수가 없었다 그랬지? 그래서 송양을 굴복시켰다 이렇게 돼. 뒤에는 후일담이야. 뒤에는 후일담이고 보통 이제 요까지 나오고 이제 끝나버리지. 그 신화에서는. 그래서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영웅의 일대기 구조에 맞춰가지고 이 글을 읽는 거, 요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알을 깨고 나온 거의 의미, 자, 그 다음에 이 건국 같은 거, 이 포괄적 증거물이 있다는 거, 자, 이런 애들이 중요한 애들. 뒤에 거는 전설이야, 전설. 자, 용서와 며느리바인데, 자, 전설이고, 요게 동우여고 쓰는 문학교과서에 나와. 전설로.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이제 성격도 좀, 이거는 이 비현실적인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교훈적, 착하게 살자. 자, 그 다음에 이 불교적, 승려가 나와서, 자, 불교적이고, 자, 주제가 두 가지인데, 자, 첫 번째는 이 탐욕에 대한 경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이 경솔함에 대한 경계. 자, 그래서 주제를 그 한자성어로 좀 바꾸면 어떻게 되냐? 권선징악. 착하게 살자지? 자, 그 다음에 인과응보.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그 응당한 대가를 받는다. 자, 그런 거. 그리고 이건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자, 특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요게 이제 그 체록한 거거든, 체록. 체록이 뭔지 알아? 사람이 말한 거 베껴 쓴 거. 그대로. 받아 적은 거. 녹취라 그러죠, 요즘은. 자, 그거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입에 말로 한 내용들이 그대로 나와. 그래서 이 체록해서 사투리도 쓰고, 그 다음에 군말이라 해서 뭐 이런 말들 많이 나와. 그 다음에 반복을 하고, 그 다음에 뭐 과장된 말도 나오고, 자, 이런 애들이 나오는 게 좀 특징이야. 그리고 전설이기 때문에 뭐를 갖고 있냐? 구체적 증거물을 갖고 있어. 구체적 증거물. 그 구체적 증거물이 여기 제목이야. 용소와 며느리바위. 자, 용소가 구체적 증거물이야. 용소가 구체적 증거물. 자, 장현읍에서 한 20리 되는 거리에 있는데, 장현읍에서 그 서도민요로 유명한 몽금포 타령 있는 데거든? 그러니까 좀 알기 쉽게 설명하려고, 몽금포 타령 있는 데야, 뭐 이렇게 돼. 그 몽금포 가는 길 옆에 그 인지, 이런 게 이제 군말이야. 뭐 인지, 이런 애들이 군말. 바로 길 옆에 용소라는 것이 있는데, 그 전설이 어떻게 됐냐 할 것 같으면 그렇게 옛날 옛적 얘기지. 거기서 한번 끊어야 돼. 이건 인트로야, 인트로. 그냥 일단은 도입부야. 자, 이제 진짜 얘기는 여기부터야. 옛날에 지금 용소 있는 자리가 장제첨지네 집터 자리라 그래. 자, 여기 장제첨지에다가 여기 세모를 치고 악인이야, 악인. 탐욕적이고 이기적이야.
강역이 찬다. 자, 그 다음에 거기서 그 영감이 수천석 하는 부자로 아주 잘 살고 거기다 좋은 집을 짓고 서 있었는데 그 영감이 아주 깍쟁이가 돼서 자, 얘한테 뭐라 그러냐? 깍쟁이라 그래, 깍쟁이. 자, 줄 쳐. 자, 뭐 다른 사람 도무지 뭐 주지도 않고 돈만 모던 그런 유명한 영감이라서 거기 사람들이 말하자면 돼지 하는 그런 영감이라 해서 깍쟁이 1번, 돼지의 2번. 자, 이거 전부 다 이 돼지 같은 거는 성격을 비유한 거거든. 근데 대놓고 깍쟁이라고 얘기하든 아니면 돼지라고 비유를 하든 얘네들 전부 다 뭐냐? 이 직접 제시야. 성격의 직접 제시. 그러니까 대화와 행동을 통해서 성격 얘기하는 것 말고는 전부 다 직접 제시야. 자, 그래서 국어라는 사람이 국어라도 당최 주질 않고 또 되게 중들이 이제 그 시주를 하러도 도무지 주지를 않고 자, 거기다 줄 쳐야 돼. 그 문장에. 자, 그건 어떤 거냐? 자, 그거는 인색함을 간접 제시한 거야. 자, 이 깍쟁이 돼지 같은 건 이제 탐욕적이다라는 걸 직접 제시한 거고, 자, 거기에 있는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지? 행동을 통해서 시주도 안 해주고, 국어로라도 주지도 않고, 이런 거는, 자, 이거, 자, 인색함에 대한, 자, 간접 제시. 자, 그런 아주 소문이 나쁘게 나는 영감인데, 어느 여름철에 거기서 이제 그 용수 있는 데서 한 20리가 불타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이 불타라는 게 부처라는 뜻이야. 부타라고 그러는 부타? 부다라고 그러냐, 부다. 자, 어느 여름철에 거기서 이제 그 용소 있는 데서 한 20리쯤 가면 불타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불타산은 절이 많기 때문에 불타산에 그런 절이 있는데, 그러니까 절이 많은 곳이니까 그 좀 신성한 공간 정도 돼, 불타산은. 거기서 그 도승이 그 영감이 아주 나쁘다는 소리를 듣고서 우정인지, 이 우정이 일부러 이런 뜻이야. 일부러. 그 집을 찾아가서 목탁을 치면서 시주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영감이 뛰어나가면서 자, 이놈 너희 중놈들이만 불능불사하고 일도 안 하고 농사도 안 짓고 도구나 댕기면서 얻어만 먹고 그러는데 우리 집엔 절대로 이제 쌀 한 톨에 줄 수 없게 가라고 해서 이제 인색함을 보여준 거지. 일부러. 자, 소리를 질러도 그대로 그중 이제 가지를 않고선 남 독경을 하고 있으니까 다 알고 왔잖아. 그러니까 일부러 시주하러 왔다 그러고 안 줘도 그냥 독경만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화를 막 돋우는 거지. 이 영감이 성이 나서 지금은 되게 삽이라는 게 있지만 옛날에는 저 그것을 뭐이라고 하나 부삽이라고 하나 그거 있는데 그래서 디귿 같은 경우는 그냥 설명해 주는 말이야. 듣는 사람한테. 자, 그걸로 두 엉덩이에서 세 똥을 퍼가지고서는 우리 집에 쌀은 줄 값은 이거나 가져가라 하고서 자, 여기 줄 쳐야 돼. 바랑에다 세 똥을 였단 말이야. 자, 그게 이제 뭐냐 이런 탐욕적인과 인색함을 행동으로 한 번에 보여준 거야. 이게 이제 그 장자의 악행이야. 장자 악행이고, 요게 이제 징벌의 계기가 되기도 해. 징벌의 계기. 이미 알고 왔는데, 이제 확인한 거지, 강혁아. 강혁, 정신 차려야지. 펜도 딱 잡아주고. 잘 준비하지 말고. 펜 잡아야지. 쓰고. 학원 갔으면 써야지. 학원 갔던 거 티내야지. 자, 그래도 그중은 조금 더 낯색도 변하지 않고서 당연히 알고 왔으니까 거저 남이 아비타민만 부르다가 그 새똥을 걸머진 채 바깥으로 나오는데 그 마당 옆에 우물이 있었는데 우물가에서 그 장제첨제 며느리가 자, 며느리는 동그라미 치세요. 착한 사람이야. 자, 이제 쌀을 씻고 있다가 그 광경을 보고서 그중 보고서 얘기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 천생이 고약해서 그런 일이 있으니까 조금 더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고 자, 위로했고 그러면서 자, 여기 줄 쳐야 돼. 쌀. 씻은 쌀을 바가지 한 바가지 퍼서 그 바랑에 여줬단 말이야. 줄 쳐야 돼. 그건 뭐야? 며느리의 선행이야, 선행. 며느리의 선행이고, 자, 그 행동이 이 징벌을 피하는 어떤 이유가 돼. 그래서 여기 있는 장제첨지하고 며느리는 같은 집에 살지만 정반대 성품을 가진 사람이야. 악인과 선인, 선악의 대비가 뚜렷하다 이런 맞는 말이고 그러니까 그 중에 며느리 보고 하는 말이 당신 집에 이제 조금 있다가 큰 장이 내릴 테니까 당신 빨리 집으로 들어가서 평소에 제일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 있는지 두세 가지만 가지고서 빨리 나와서는 저 불타산에 빨리 도망질하라고 자 거기 줄 쳐야 돼. 저 불타산을 향해서 빨리 도망질하라고 라고 해서 며느리가 이렇게 선행을 했더니 자, 이 재앙을 피할
어떤 그 기회를 준 거야. 왜 재앙을 피하게 해줬냐가 아니라 기회를 줬냐라는 거는 이제 뒤에 보면 나와. 자,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급히 자기 집으로 들어와서 방 안에 자기 아들을 뉘어서 재우던 아이를 들추었고, 자, 아들의 동그라미 치고, 또 그 여자가 이제 명지를 짜던 그 명지 도토마리, 명지 도토마리도 동그라미 치고,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 1번이 아들, 두 번째가 명지 도토마리. 자, 그 또 자기네 집에서 개를, 자, 개도 동그라미. 개를, 귀엽게 기르던 개를 불 가지고서 나와서는, 자, 그 동그라미 친 애들은 어떤 거냐? 이 소중한 것들이고,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뭐가 되냐면 어떤 세속적 가치가 되고 그래. 세속적으로 가치 있는 애들을 가지고 나온 거야, 며느리가. 자, 그 불탄 산을 향해서 다른 밭질로 가는데 어린애를 얻고 명지도토마리를 이고 개를 불러가지고 그 불탄 산을 향해 얼마쯤 가는데 그때까지 아주 명랑하던 하늘이 갑자기 흐려지면서 뇌성병력을 하더니 말이야, 뇌성병력이 재앙이야. 갑자기 갔는데 우르륵한 게, 그럼 궁금하잖아. 돌아보지 않겠어? 지차나? 돌아보겠지. 자, 근데 그 중에 먼저 무슨 주의를 시켰냐면, 이게 이야기라 보니까, 이게 순서가 조금 바뀌어 있어. 그래서 원래는 빨리 도망질을 하라고, 그러면서 그 뒤에 바로, 당신 가다가서 뒤에서 아무런 소리가 나도 절대로 뒤를 돌아서면 안 된다. 이 말이 나와야 되거든? 근데 이야기다 보니까 이게 뒤쪽으로 밀린 거야. 원래 늦게 얘기해 준 게 아니고. 자, 여기 줄 쳐야 돼요. 당신 가다가서 뒤에서 아무런 소리가 나도 절대로 뒤를 돌아서는 안 된다. 자, 그게 뭐냐? 금기야, 금기. 그리고 신성한 장소로 가는 마지막 시험이기도 해. 근데 금기가 있으면 어때? 보통은 어기지. 부인이 구미호가 여자로 변해가지고 1000일만 지나면은 인간이 되는데 그 구미호를 봤다고 남자가 언제 만에 999일째 밤에 말해. 그럼 갑자기 그 부인이 구미호로 싹 변해가지고 가버리지? 자, 그런 것처럼, 자, 이 금기는 어기게 돼 있어. 자, 이거를 부탁했는데, 이 여인이 가는데 갑자기 뇌성병력을 하면서 그 벼락치는 소리가 나니까, 자, 여기 줄 쳐야 돼요.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만 화석이 됐어. 라고 했어. 자, 그게 뭐냐? 어떤 금기를 어긴 거지. 금기 어겼다는 거는 인간의 한계야. 그러면서 이제 경솔함이에요, 경솔함. 그리고 금기를 어겼기 때문에 이제 뭐가 됐냐? 벌을 받은 거지. 그 자리에서 화석이 됐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그만 화석이 되고 말았다는 게야. 걔도 그렇게 화석이 돼서 그 자리에 서 있다고 하는데, 그 지금도 그 불타산 아래서 얼마 내려오다가서 그 비스칸이 거기 사람들 이것이 며느리가 화석된 게라고 하는 바위, 그 네모쳐져 있지? 걔가 증거물이야. 구체적 증거물. 이 금기를 어겼기 때문에 생긴, 자, 구체적 증거물이 며느리 바위. 자, 그 다음에, 자, 역시 사람 모양하고 뭐 머리에 뭐 인거 같은 거 하고 그 아래 개 모양 같은 그런 화석이 아직도 있단 말이야. 한데 그때 그의 벼락을 치면서 그 장지첨진의 그 집이 전부 없어지면서 그만 거기에 몇백 길이 되는지 모르는 이제 큰 소가 됐단 말이야. 자, 큰 소 있지? 큰 소? 거기도 동그라미 쳐야 돼. 자, 이게 며느리 바위는 인간 그 며느리의 경솔함 때문에 며느리가 징벌을 받아가지고 된 증거물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큰 소는 장지첨지의 악행 때문에 생긴 이제 징벌로 인한 증거물 이렇게 돼. 그래서 구체적 증거물이 바위도 있고 큰 소도 있어. 두 가지. 요게 이제 제목에서는 용소라고 나오지. 자, 그 다음에 근데 그 소가 어느 만큼 넓으냐면 여기 어린이 놀이터보다도 더 넓은데 이거 그만 2배쯤 되는 품인데 그 소에서 물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물 나오는 소리가 쿵쿵쿵쿵 하면서 그 곁에 가면 이제 집안이 울린단 말이야. 저기 물 나오는 소리가 쿵쿵쿵쿵 하면서 그 곁에 가면 집안이 울린단 말이야. 과장이야, 과장. 연못에서 물이 뭐 나와봤자 얼마나 나온다고 이런 소리가 나겠어. 자, 일이 너무 물이 많이 나와서 자, 6인 줄 쳐야 돼. 그 물을 가지고서 몇만 석 되는 이제 말할 것 같으면 수천 정보의 그 평야에 논에 물을 소에서는 물을 가지고 되는데 자, 거기 줄 쳐야 돼. 원래 장지첨지의 집터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이기적인 공간이야. 장자만을 위한 공간. 근데 그 장자만을 위한 공간이 모두를 위한 공간으로 바뀐 거지. 그래서 자, 그걸 뭐라 그러냐? 그 재앙을 통한 정화라 그래.
자, 그런 말을 써서, 자, 이 장자만을 위한, 장제첨지만을 위한 이기적인 공간이, 자, 모든 사람들을 위한 공간으로 변했어. 자, 요 말은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벌 받고 끝났다 이게 아닌 거지. 자, 그물은 아무리 비가도 느는 뱀이 없고 아무리 감으로도 주는 뱀이 없는데 사람들이 그게 얼마나 깊으나 보려고 명지실을 갖다가 돌을 넣어서 재우니까 명지실 며칠 넣어도 도무지 끝을 모른다는 그만큼 깊은 소가 됐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도 과장이야. 그래서 그냥 과장이 두 개 나오거든. 물 나오는 소리가 쿵쿵쿵쿵 하면서 집안이 울린다라는 거랑 명지실을 갖다 넣어도 명지실 며칠 넣어도 끝을 모른다라는 거. 이건 그만큼 깊은 연못이 됐다라는 건데 둘 다 과장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앞에 거하고 앞에 거하고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신화는 포괄적 증거물. 그 다음에 전설은 구체적 증거물. 이거 구분 잘해야 돼. 이거 크로스로 이렇게 바꿔놔. 학교 시험 볼 때. 수능은 그 정도 나쁜 짓은 안 하는데 학교는 그 정도 나쁜 짓을 해. 어? 포괄적 증거물은 스케일이 크지. 우주, 지구, 산맥, 바다 이런 거고 그러니까 스케일의 차이야. 이거는 그냥 연못 하나, 돌 하나 뭐 이렇게. 주먹 그렇지. 제일 작은 게 보통은 이제 산맥 정도? 신화에서는. 자, 우리 여기서 잘 모르겠는 문제들은 쉽던데. 우리 118쪽을 또 볼게요. 자, 118쪽은, 자, 그거 그 가전이거든? 자, 가전. 자, 가전이 뭐냐 하면, 이 사물을 의인화한 거야. 사물을 의인화해서, 자,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이 역사적 인물처럼, 역사적 인물의 일대기처럼 서술을 한 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훈과, 자, 경계를 주는, 자, 요런 거. 주제는, 자, 위국 충절, 나라를 위하고 충성과 절개를 지키는 것. 그 다음에 군자의 처신을 경계. 요건 이제 수를 의인화한 거거든, 특징은. 자, 요거 특징은, 나중에 너 나눠주겠지만, 특징은 수를 의인화했어. 그 국이라는 게 술이란 뜻이야. 근데 요거를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한 작품이야. 이게 국순전이라는 게 있거든? 걔는 술을 좀 부정적으로 바라봐. 얘는 긍정적으로 봐. 그래서 술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있어. 선생이 있어서 그렇지. 그리고 이제 이름도 국성이잖아. 성스러울 성자 들었지. 자, 우리 읽어볼게요. 자, 국성예자는 중지인이 주청군 사람이다. 자, 국성이 주인공이야. 자, 이제 술을 의인화해서 이름을 붙여줬고, 그 다음에 국성이 뭐냐면, 이 국성은 맑은 술이야, 맑은 술. 자, 어려서 서막에게 사랑을 받았는 바, 서막은 술 좋아하는 사람이야, 애주가. 전통, 이 역사적인 애주가고, 바로 바로 이가 이름을 지어주고 자도 붙여준 것이다. 자, 끊어야 돼. 자, 이제 먼조상은, 여기부터 가계가 시작되거든, 가계. 자, 온 사람이었는데, 오늘 따뜻한 온자잖아. 술을 발효하려면 이 따뜻한 데서 발효시켜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온이라는 말이 들어간 거야. 항상 애써 농사 지으면서 스스로의 생활을 충당하며 살았다. 농사를 지었대지. 그러니까 술을 곡식으로 만드니까. 자, 정나라가 주나라를 했을 때 그를 사로잡아 돌아왔던 까닭에 그 자손 가운데 정나라에 퍼져 사는 이들도 있다. 증조부에 관하여는 이제 먼조상 얘기했고 증조부 얘기했지. 사건이 그 이름을 잃어버렸고 조부인 모가 이 모는 보리야, 보리. 주천 땅으로 옮김으로 해서 한 집안 이루었음에 드디어 주천군 사람이 되었다. 아버지인 차에, 요 차는 흰색 술. 뭐 막걸리 보는 거 있지? 동동주 막걸리 이런 게 흰색 술이거든. 차에 와서 비로소 벼슬 하여 평원 도구가 되고 이 평원 도구는
이 좋지 않은 술을 평언도구라 그래. 그냥 낮은 관직을 했다는 뜻이야. 낮은 관직을 했고 농사 행정을 맡은 귀족인 곡씨의 딸을 아내로 삼아서 성을 낳은 것이다. 자, 거기까지 끊으세요. 그래서 먼 조상은부터 성을 낳은 것이다까지는 가계야, 가계. 자, 가계 이렇게 써, 가계. 집안의 내력이지. 자, 그 다음에 뒤에는 줄치세요. 성은 아이 때부터 벌써 깊숙한 국력을 지니고 있었더니, 자, 요게, 자, 국성의 인물됨을 직접 제시한 거야. 자, 깊숙한 국력을 가졌대. 한 번은 손님이 그 아비를 찾아왔다가 성을 눈여겨보고 사랑스러워 이렇게 말했다. 이 아이의 마음 쓰는 그릇의 넘쳐남이 꼭 일만고비 파도와 같아서 말킬레야 더 맑아질 게고 뒤흔들어도 흐려짐이 없으니. 자, 거기 줄쳐야 돼. 말킬레야 더 맑아질 게고 뒤흔들어도 흐려짐이 없으니. 그러니까 맑은 술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성품이 굉장히 맑다 이런 뜻을 얘기하는 거야. 자, 요거 이제 국성의 인물됨인데, 자, 요거, 자, 맑고, 자, 변함이 없는, 자, 그런 술. 그러니까 좋은 술이란 뜻이야, 좋은 술. 자, 그대와 얘기하면 이에 성과 즐기는 것만 같지 못하이. 자, 장성하게 되자 중산 땅의 유영, 심양 땅의 도장과 더불어 버타였다. 이 유영, 도잠도 술 좋아하는 문학가들이거든. 그러니까 이 술 좋아하는 문학가들이 얘를 잘 마셨다 이런 뜻이야. 자, 어느 때가 두 사람이 하던 말이 있었다. 하루 이 사람을 못 보면 속되고 찌점에 슬쩍 고개를 든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은 국성이거든. 어떤 국성에 대한 평가야. 하루라도 만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매양 만나 세월을 보내는데 피로함도 잊은 채 문득 마음이 황홀해서 돌아오곤 했다. 고을에서 조구현으로 불렸지만 이 조구현이 술 찌꺼기란 뜻이야. 하급관리, 하급관리. 자, 미처 나아가기도 전에 다시 청주종사. 청주종사는 맑은 술. 맑을 청자지. 그래서 높은 벼슬로 호출받았고 공경들이 번갈아 청거의 말을 들으니 임금이 명령을 내려 공고에 모셔하러 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임금도 얘를 데리고 온 거거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임금 상에 올랐다 이런 뜻이야. 이윽고 불러보았는데 임금이 극히 눈여겨보더니 이 사람이 주천의 국생이란 말인가? 짐이 그대의 향기로운 이름을 들어온 지 오래도다 하고 반긴다. 이보다 좀 앞서 태사가 주기성이 크게 빛을 바랍니다. 이 주기성은 술과 관련된 별이라는 뜻이야. 자, 이 아래였는데 얼마 안 돼서 성이 도착한 것이고 주기성이 큰 게 빛나요? 라고 했는데 성이 도착했다. 그러니까 뭔가 딱 들어맞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또한 이 일로 인해 더욱 기이하게 생각하였다. 그래서 주기성이 크게 빛을 발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성이 도착했고 황제가 이것 때문에 기이하게 생각했고. 자, 그거는 자, 이 국성이 이 나라의 인재로 쓰일 것이다라는 거. 자, 그거를 암시해 주는 말이야. 그 즉시부터 가로로 묶어봐. 그 즉시 벼슬을 내려 주객낭중을 삼았더니 이 주객낭중은 손님 맞이하는 술이란 뜻이야. 자, 읽고 국자죄주. 자, 국자죄주는 이 제사 지낼 때 쓰는, 나라의 제사 지낼 때 쓰는 술. 그러니까 점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지. 손님이 왔을 때 맞이하는 술이 됐다가 나라의 제사를 지낼 때 술을 쓰는 술이 됐다가. 자, 예의사를 겸하게 했다. 자, 널리 조정의 모임잔치며, 자, 거기 줄쳐, 널리 조정의 모임잔치며 종묘앞에 음식 진상과 작현례 등을 도맡게 된 바, 거기 줄치고. 일단 줄쳐. 자, 취지에 맞지 않음이 없었다. 거기까지 가로로 묶어. 자, 그 즉시부터 없었다까지. 자, 거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널리 조정의 모임잔치며 종묘앞에 음식 진상과 작현례 등을 도맡게 된 바. 그게 제일 중요한 말이야. 가로들 제일 중요한 말. 그러니까, 자, 그게 어떤 거냐. 이 국성이 나라 안에 인재로 쓸 걸 암시한 거잖아. 그거를 구체적으로 얘기한 거거든. 그래서 자, 궁궐의 행사에 자, 공식적인 자, 술로 사용됐다라는 거를 보여줘. 근데 그거를 마치 벼슬을 한 것처럼 얘기해 주는 거지. 의인화시킨 거기 때문에. 자, 임금이 그릇감이라 여기고 이략 발탁하여 후설의 직임에다 두고 높은 예로서 대접하던 것이니 성이 이끌어여 배울 때마다 가마를 부린 채로 전에 오르게 하는가 하며. 저는 임금 앞이거든. 그래서 가마를 부린 채 전에 올랐다는 얘기는 임금의 술상에 올랐다 이런 뜻이야.
자, 국선생이라 하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자, 여기도 국선생이라 하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우를 해준 거야. 임금도. 임금이 마음이 언짢음이 있다가도 성이 들어와서 뵙게 되면 큰 웃음꽃이 피어나니. 그러니까 이제 술 마시고 기분 좋아진 걸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래서 임금의 기분을 풀어주는 존재고. 자, 무릇 그 총애를 입으면 모두 이런 식이었다. 성품이 너그러워 편안하게 날이 갈수록 가까워졌을 때 임금과 조금도 거슬러 보는 일이 없었다. 이로부터 총애는 더욱 귀중하여져서 임금을 따라 잔치에 논림에 있어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 그래서 임금의 총애를 받았다. 이 얘기야. 자, 아들인 곡가포 여기 아비가 누린 총애를 믿고 횡포가 자심하였더니 그래서 여기 곡포 역 거기 세모 쳐야 돼. 아빠 믿고 까부는 애들이지. 자, 중서령으로 있는 모형이 탄핵하는 상소를 여쭈었다. 자, 이제 자식들이 방자하게 굴었어. 자, 자식들의 방자함 때문에 이제 뭘 당하게 되냐면은 탄핵이 돼. 앞으로 탄핵이 될 거야. 자, 괴임을 사랑을 받는 신하가 총애를 남용하면 천하에 걱정하는 바에 이제 국성이 얼마 아니 되는 재간을 갖고 유행을 얻어 조정의 관등에 올라 지위가 산품에 나란히 서서 깊숙이 숨어있는 도적을 안으로 불러들이고 남의 몸과 명예를 손상시키기를 즐기옵니다. 라고 했어. 자, 거기 줄 쳐보세요. 깊숙이 숨어있는 도적을 안으로 불러들이고 남의 몸과 명예를 손상시키기를 즐기옵니다. 그게 이제 그 술의 폐해야. 술의 폐해. 사람들이 술 마시고 정신 못 차린다 이런 뜻이야. 자, 까닭에 만인이 아우성치고 골치를 앓으며 괴로워하니, 그러니까 술 마시고 괴로워하니 이야말로 나라를 고쳐주는 충신이 아니라 실상은 백성에게 해독을 끼치는 도적이겠나이다. 거기 줄 쳐야 돼. 백성에게 해독을 끼치는 도적. 그래서 위에 줄친 거하고 여기 줄친 거하고 연결하면 이제 술의 폐해를 얘기하는 거야. 술의 폐해가 심하다. 이런 뜻이고, 성의 세 아들이 제아비가 받는 총애를 믿고 기댄 나머지 횡포가 방자하여 사람들의 괴로움을 끼치는 바되니, 자, 여기도 성의 세 아들이 제아비가 받는 총애를 믿고 기댄 나머지 횡포가 방자하여 거기 줄치고, 그게 이제 탄핵의 이유야. 자, 청하옵건대 폐하께 없어는 한꺼번에 죽음을 내리사와 무사람의 원망의 입을 막게 하소서. 이러한 글이 상주되자 아들 곡등이 그날로 독주를 마시고 죽었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뜻이야. 얘네들은 뭐 진짜 죽은 게 아니라 성은 죄를 잊고 밀려나서 서인이 되어버렸다. 치이자 또한 진작부터 성을 좋아하던 까닭에 그 역시 스스로 수레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다. 그래서 자, 자식들의 방자함 때문에 탄핵이 됐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경계하는 거야. 경계. 이렇게 어떤 권력을 믿고 횡포를 부리면 안 된다라는 거에 대한 경계. 자, 그 권력을 입고 횡포를 부리지 말라는, 자, 이것에 대한 경계를 보여줘. 자, 그 다음에 처음에 치의자가 골계를 자는 임금의 사랑을 받고 국성과는 서로 벗을하여 임금이 출입할 때마다 임금의 속거에 의탁하곤 했다. 치의자가 한 번은 피곤하여 누워 있었는데 성이 장난삼아 자네의 배가 아무리 불뚝하니 크다지만 속은 텅텅 비었으니 무슨 소용이 있으리 하였더니 그 대답인즉 자네 같은 따위 수백 명쯤에 넉넉히 담아낼 수 있지. 이건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지. 야, 너 배만 불뚝하고 텅 비었으니 뭐 할래? 그랬더니 내가 너 정도 술은 얼마든지 담을 수 있어. 그냥 장난치고 노는 거야. 서로 우스개로 장난하면 이해가 왔다.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둘이 친했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자, 성이 벼슬을 벗고 나니 제골과 격골 사이 도적이 때로 일어나 임금이 토벌하려 했으나 그 일을 제대로 맡을 만한 적당한 인물이 쉽지 않았기에 다시 성을 기용할 원수로 삼았다. 자, 거기 줄 쳐야 돼요. 제골과 격골 사이 도적이 때로 일어나 임금이 토벌하려 했으나 그 일을 제대로 맡을 만한 적당한 인물이 쉽지 않았기에 다시 성을 기용 원수로 삼았다. 재등용된 거야. 다시 등용되었다. 의미를 보면은 이 도적이라는 건 사람들의 근심과 걱정이거든. 이 술을 안 마셨더니 근심과 걱정이 해소가 안 돼.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괴로워해. 그러니까 다시 술을 마시게 해줬다. 뭐 이런 의미로 쓸 수 있는 거야. 자, 성의 군기를 엄숙하게 유지시킨 채 병졸들과 함께 고락을 같이 하면서 수성의 물길을 터서 단한판의 싸움에 쳐 없애버리고, 이게 수성의 물길을 쳐서 단한판의 싸움에 쳐 없애버리고, 저런 거는 이제 성이 이 국가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뜻이야. 자, 장락판을 세운 후 돌아오니 황제는 그 공로로 상동으로 봉하였다. 그러나 1년 만에 상소를 올려 은퇴를 요청했다. 자, 여기 줄 쳐야 돼. 1년 만에 상소를 올려 은퇴를 요청했다.
자, 거기, 자, 이런 거야. 성의 성품이거든? 나아갈 때와, 자, 물러날 때를, 자, 분별할 줄 안다. 이런 뜻이야. 이게 국순 같은 애들은 남이 쫓아내버렸거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나오지 못하는데 얘는 물러났어. 그것도 자기 잘못이 아니라 아들들의 잘못들 때문에 물러났다가 다시 임금이 재등용을 했는데 일을 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물러날 때 스스로 얘기하는 거야. 자, 신은 원래 가난한 집의 자식으로 어려서 빈천하여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팔려다니다가 우연히 성군을 만나 배웠는 바 허심탄회로서 남달리 절 받아주시와 심체 가운데서 건져주셨으며 강호같이 용납해 주셨나이다. 제가 비록 너른 세상에 내놓은 조업에 약간 있다고는 하나 나라의 체면에 윤기를 더함이 없었사오며 자, 전에 삼가지 못한 탓에 향리에 물러나 편히 있을 적에도 이게 삼가지 못한 탓에 향리에 물러나 편히 있을 적에도 이거는 이제 내가 벼슬에서 물러났을 때도 비록 얇은 이슬이 다하고자 얇은 이슬은 부족한 능력 이런 뜻이야. 부족한 능력을 다하고자 떨구려고 들이운 종의 요행으로 남은 방울은 충성심이란 뜻이야. 남은 충성심이 있어 감히 해와 달이 광명을 기뻐하고 자, 다시금 초파리가 낀 묵은 뚜껑을 열어 젖혔던 것이옵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부족한 능력일지라도 충성을 다해서 내가 나라의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또한 그릇이 차게 되면 엎질러지면 사물의 떳떳한 이치입니다. 자, 이제 신이 모국이 타고 소피가 잦은 병에 걸려 목숨이 뜬 거품 마냥 다해가니 바라옵건대 승낙하옵시는 말씀 한 차례로 물러나 여성을 보정케 해주소서라고 해서 여기는 그냥 이거는 내가 물러날게요라는 그 얘기야. 뭐 특별한 얘기가 있는 건 아니야. 자, 그러나 황제의 남달리 배려하시면 이를 윤허치 아니하시고 허락을 안 해줬어. 대신 궁중에 사신을 파견해서 송계, 창포 등의 약재를 가지고 그 집에 가서 문병토록 하였다. 하지만 성이 자, 굳이 사직할 뜻을 나타내는데도 임금도 더하는 수 없이 허락하게 되니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와 노후를 보내면서 천수를 마치었다라고 해서 자, 이거 이제 결국은 이제 물러나서 자, 목숨이 끝났다라는 걸 보여줘. 문제 푼 거 중에 잘 모르겠는 거? 2번? 자, 국성은 수를 인격화한 인물할 때 A에 대한 이해. 자, 이건 이제 자식들이 방지하게 굴어가지고 자, 탄핵되는 상황이지. 조정의 모임 잔치며 종묘 앞에 음식 진상과 작헌의 등을 도맡게 되었다는 내용 이후 A가 삽입된 것으로 보아 자, 중요한 행사에서 술을 마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 중요한 행사에서 술 마시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 이 방자하게 굴면 안 된다는 거지. 자, 총에는 더 귀중하여서 임금을 따라 잔치에 논의에서 아무런 적이 없었다라는 내용이 A가 삽입되는 것으로 보아 흠을 도두기 위한 술도 여기 지나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방자하게 굴면 안 된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너무 횡포를 부리면 안 된다. 방자하게 굴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 자, A의 이후에 치의자가 임금을 출입할 때마다 임금의 속고 위탁하곤 했다라는 내용이 이어진 것으로 보아 술을 마시고 거만한 태도를 지니게 되는 것 경계라고 하면 안 되고 자, 그거는 A에서는 국성이 물러나니까 치의자도 그냥 죽었지.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있는 내용은 그 이전 내용이야. 처음의 내용. 4번은 A의 자네 같은 딸이 수백 명쯤에 넉넉히 담을 수 있지라는 치의자의 말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아 술을 마시는 것의 위험성을 경계한다는데 여기도 똑같아. 여기는 그 A 사건 이후가 아니라 이 처음에 친해졌을 때 모습을 얘기하는 거야. 그만큼 친하게 지냈었다라는 거. 5번 A의 성이 벼슬을 벗고 나니 제골과 격골 사이 도적이 때로 일어났다는 내용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 이게 술이 건강을 해칠 수 있음이 아니라 성이 벼슬을 벗고 나니잖아. 사람들이 술을 안 마시니까 제골과 격골 사이 도적이 때로 났다니까 근심과 걱정을 해결할 수 없었다. 이런 뜻이 돼야 돼. 그래서 여기는 성이 벼슬을 벗고 나니는 사람들 술을 안 마신 거고 그 다음에 술이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안 마셔서 여기는 마셔서 건강을 해치는 거지 안 마셔서 건강을 해치는 건 아니지. 그래서 2번은 2번이다. 자, 122쪽 봐. 자, 요거는 이제 소설인데 소설이야. 자, 요거는 이생규장전은 좀 근데 전기적인 소설이야. 죽은 영혼하고 사랑을 하기 때문에. 자, 그 주제나 하나 써놓으세요.
주제는 죽음을 초월한 사랑. 이거는 이제 문학교과서에서 많이 했던 거니까 이제 빨리빨리 하고 넘어갈게. 자, 요게 그 이생이 길을 가다가 학교를 가다가 저쪽 어떤 집에 담장을 엿봤던 예쁜 여자가 있어. 그래서 이제 시를 써가지고 보냈어. 근데 그 여자도 얘를 본 거야. 근데 그 남자가 나한테 시를 써주니까 나도 답시를 써서 보내. 그래서 그리 왔다 갔다 주고받다가 둘이 사랑에 빠졌어. 자유연애. 첫 번째 사랑. 근데 이제 남자네 아빠가 너 뭐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면서 공부하다가 뭐하고 돌아다녀? 그러면서 남자를 이제 먼 데로 보내버려. 첫 번째 이별. 그랬더니 그 여인이 최 씨거든? 그 최 씨가 시름시름 알아. 근데 최 씨 아빠가 이유나 알고 좀 딸 죽이자 그래. 딸이 죽어가니까. 이유나 좀 알자 그랬더니 사실은 아빠 허락 없이 내가 어떤 남자 만났어. 그랬더니 아빠가 야, 그런 걸로 내가 내 딸 죽일 수 없지. 아빠가 해결해 줄게. 그리고 그 집에 청혼을 해가지고 결혼을 해.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만남. 그렇게 결혼을 하고 잘 살고 있는데 혼건적인 난이 일어나거든? 근데 이생이 최 씨를 버리고 혼자 도망가. 그리고 최 씨는 겁탈당할 뻔하다가 그 정조를 지키려다가 그 죽임을 당해. 그래서 이제 그게 두 번째 이별. 이제 그리고 이제 여기가 나온 거야. 전쟁이 어느 정도, 혼건적인 난이 어느 정도 끝나고 이제 자기네 집에 온 이생의 이야기부터 시작이 돼. 자, 읽어볼게요. 자, 어디 갔니? 자, 2경쯤 돼요. 자, 2경은 7시에서 9시 정도 돼, 밤. 자, 달빛이 희미한 빛을 토하며 들보를 비추었다. 자, 그거는 좀 이 신비로운 분위기를 보여주는 거야. 죽은 영혼이 나와야 되거든. 자, 그런데 회랑 끝에 웬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멀리서부터 들려오더니 차츰 가까워졌다. 발걸음 소리가 이생 앞에 이르렀을 때 보니 바로 최 씨였다. 자, 최 씨가 나왔지? 자, 이거 죽은 최 씨가 환생한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전기성. 자, 이생은 그녀가 이미 죽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죽은 것도 알아. 근데 너무도 사랑하는 나머지 한치의 의심도 없이 물었다. 당신은 어디로 피난하여 목숨을 부지하였소? 최 씨는 이생의 손을 잡고 한바탕 통곡하더니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저는 본디 양가의 딸로서 어려서부터 어버이의 가르침을 받들어 수놓기와 바느질에 힘쓰고 시서와 인의의 방도를 배울 뿐이었습니다. 오로지 규문의 법도만 알았을 뿐 어찌 집 밖을 헤아릴 수 있었겠습니까? 거기 끊어야 돼. 여기 규문의 법도만 알았을 뿐에 줄쳐야 돼. 그러니까 나는 너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여인의 법도만 알았을 뿐이야. 이런 거야. 그런데 자, 여기 줄쳐야 돼. 당신께서 붉은 살구꽃이 핀 담장안을 한번 엿보신 후. 여기 이제 제목과 연관된 부분이고 이생과의 사랑이 시작되었다 이런 뜻이야. 자, 제목과 연관됐고. 자, 그 다음에 이생과의 사랑이 시작된 거. 이게 이생 규장전이 이생의 담장안을 엿보다 이런 뜻이거든. 자, 살구꽃이 핀 담장안을 한번 엿보신 후 제가 스스로 푸른 바다의 구슬을 바쳤지요. 꽃 앞에서 한 번 웃고는 평생 은혜를 맺었고 휘장 안에서 다시 만났을 때는 은정이 100년을 넘칠 것 같았지요. 자, 이제 두 가지 얘기했지. 내가 너하고 만나기 전에 규문의 법도만 알았을 뿐이고 그 다음에 너랑 사랑하게 되었을 땐 너무 행복하고 좋았어 이런 뜻이야. 자, 말이 여기에 이르고 보니 슬프고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군요. 장차 평생을 함께 하려고 하였는데 뜻밖의 횡액을 만나. 자, 횡액은 세모치고 요거는 홍건적의 난이야. 자, 그리고 홍건적의 난 때문에 최 씨가 죽게 됐지. 자, 구덩이에 뒹굴게 될 줄 어찌 생각이 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끝까지 짐승 같은 놈에게 홍건적 몸을 내맡기지 않고 스스로 진흙탕에 쭉 육신이 찢기는 길을 택하였죠. 여기 줄쳐야 돼. 스스로 진흙탕에서 육신이 찢기는 길을 택하였죠. 그래서 이 정조를 지키다가 자, 죽었어. 그건 천성의 저절로 그렇게 한 것이지 인정이야 차마 견딜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준 정조가 나를 스스로 죽게 만든 거지 그게 그냥 사람의 마음으로서는 사는 길을 택했을 거야 이런 뜻이야.
그만큼 나는 이제 정조를 지켰다라는 걸 강조를 하는 거야. 자, 외진꾼 산골짜기에서 당신과 헤어진으로 짝을 잃고 홀로 날아가는 새의 신세가 된 것이 너무 한스럽습니다. 이 짝을 잃고 홀로 날아가는 새는 이제 이생과 이별했을 때의 자신의 처지를 얘기한 거고, 자, 집도 없어지고 부모님도 돌아가셨으니 고단한 혼백조차 의지할 곳이 없었지만 저리는 귀중하고 목숨은 가벼우니, 자, 여기 줄쳐야 돼. 저리는 귀중하고 목숨은 가벼우니. 자, 그게 이제 죽게 된 이유야. 정조가 훨씬 더 중요하다. 쇠자나 몸뚱이를 만정 치욕을 면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누가 마디마디 끊어져 재처럼 식어버린 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겠습니까? 그저 조각조각 끊어진 썩은 창자만 모아두었을 뿐 해골은 들판에 던져졌고 강과 쓸개는 땅바닥에 버려져 흙먼지를 뒤집어 쓰곤 있지요. 가만히 지난날의 즐거움을 헤아려 보기도 하지만 오늘의 근심과 원한만이 마음에 가득 차버렸습니다. 라고 해서 자, 이제 어떤 자기의 현재의 자기 과거 일, 그러니까 홍건점을 만났을 때 그때의 일과 그 다음에 지금의 자기 심정, 근심과 원한만이 마음에 가득 찼다. 자, 그런 얘기를 한 거야. 자, 이제 추연이 피리를 보러 적막한 골짜기에 봄바람을 일으켰으니 저도 천녀의 훈이 이승으로 돌아왔듯이 이곳으로 돌아오렵니다. 복례산에서 12년 만에 만나자는 약속을 이미 단단히 맺었고 취굴에서 삼생의 향이 그윽히 풍겨나오니 그동안 오래 떨어져 있던 정을 되살려서 옛 맹세를 저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겠어요. 만약 당신이 아직도 옛 맹세를 잊지 않으셨다면 여기 줄쳐야 돼. 저는 끝까지 잘해보고 싶어요. 자, 줄치고 당신도 허락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자, 이제 이게 뭐가 되냐? 영혼과의 사랑이 시작되는 거야. 최씨 영혼과 자, 이생의 자, 세 번째 만남이 돼. 자, 이것 때문에 이제 이거 앞에서 있었던 것처럼 똑같이 전기성이 드러나는 거고, 그다음에 이런 것 때문에 뭐라 그러냐? 명혼 소설이라고 그러거든. 명혼이라는 게 저승의 영혼과 사랑하는 소설, 뭐란 뜻이야? 뭐 시의 소설이란 말을 쓰기도 해. 자, 명혼 소설. 그리고 이제 요게 뭐가 되냐? 죽음을 초월하는 사랑이 되는 거야. 죽음도 얘네의 어떤 만남을 막을 수는 없었던 거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얘야, 얘. 죽음을 초월한 사랑. 이 생을 기뻐도 감격하게 말했다. 그건 바로 내가 바라는 바요. 두 사람은 다정하게 마주 앉아 그간의 회포를 풀었다. 그러다가 이 생의 재산을 얼마나 도적에게 약탈당했는가에 대해 묻자 최 씨가 말하였다. 조금도 잃지 않았어요. 아무 골짜기 묻어두었답니다. 이 생이 또 물었다. 양가 부모님의 유해는 어디에 있어? 최 씨가 대답하였다. 아무 곳에 그냥 버려져 있는 상태랍니다. 두 사람은 그간의 정회를 다 나눈 후 나란히 잠자리에 들었다. 지극한 즐거움이 예전과 같았다. 그래서 이제 그 죽은 영혼과의 사랑이 시작된 거고. 자, 123. 다음날 최 씨와 이생은 함께 재물이 묻혀있다는 곳으로 갔다. 과연 금은 여러 덩이와 얼마간의 재물을 얻을 수 있었다. 그들은 양가 부모님의 유고를 수습한 후 금과 재물을 팔아 각각 오간산 기슭에 합장하였다. 묘소에 나무를 심고 제사를 드는 예를 극진히 갖추었다. 그래서 자, 그거는 이제 유교적 효사상을 보여주는 거야. 자, 돌아가신 부모님의 장례를 치러준 거지. 자, 그 뒤 이생은 벼슬을 구하지 않고 최 씨와 함께 살았다. 목숨을 구하고자 달아났던 종들도 다시 스스로 돌아왔다. 이생은 이때부터 인간사에 게을러져서 비록 친척이나 손님들의 기륭사에 할애하고 조문해야 할 일이 있더라도 문을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그래서 어떤 세상과 단절된 채로 산 거고, 요거를 한자성어로 뭐라 그러냐면 두문불출이라고 그래. 두문불출. 그러니까 최 씨 여인과 사랑하는 동안에는 세상과 단절하고 산 거야. 자, 그는 항상 최 씨와 더불어 시를 쥐어 주고받으며 금실 좋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몇 년 흘러갔다. 어느 날 저녁 최 씨가 이생에게 말했다. 3번이나 좋은 시절을 만났지만 세상 일은 뜻대로 되지 않고 어그러지기만 하네요. 즐거움이 다하기도 전에 갑자기 슬픈 이별이 닥쳐오니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줄쳐야 돼. 갑자기 슬픈 이별이 닥쳐오니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별을 예고한 거지. 세 번째 이별에 대한 예고. 그리고 마침내 오열하기 시작하였다. 이생은 깜짝 놀라서 물었다. 무슨 일로 그러시오? 최 씨가 대답하였다. 저승길의 온수는 피할 수 없답니다. 자느님께서 여기 줄쳐야 돼. 이제 저와 당신의 연분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또 저희가 아무런 죄악도 저지르지 않았음을 아시고 거기 줄쳐야 돼. 얘 때문에 환생시켜줬다거든? 자, 그게 이제 또 환생의 조건이야. 지금 줄친 거. 환생의 조건이고, 자, 요게 이제 뭐가 되냐.
그 작가의 내세관이에요. 작가는 이렇게 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제 뭐 배경은 이 사람이 단종파거든. 단족 중 사람. 단족이 죽은 다음에 벼슬 안 하고 은거에 살면서 이 소설을 쓰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맥락에서 단종에 대한 그리움이 이렇게 반영되기도 하는 거야. 뭐 왜 크게 중요하진 않아 걔는. 이 몸을 환생시켜 당신과 지내며 잠시 시름을 잊게 해주신 것이 없어요. 그러나 인간 세상에 오랫동안 살면서 산 사람을 미혹시킬 수는 없답니다. 라고 해서 이 인간 세상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산 사람을 미혹시킬 수 없답니다. 이게 이제 저승으로 가야 되는 이유야. 저승으로 가야 되는 이유. 자, 이거고. 자, 중략. 자, 이 생도 슬픔을 걷잡지 못할 말하였다. 내 차라리 당신과 함께 저 세상으로 갈지언정 어찌 무려 홀로 살아남을 수 있겠소. 지난번 난리를 겪고는 친척과 종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해가 들판에 버려졌을 때 당신이 아니었다면 누가 부모님을 묻어드릴 수 있었겠소. 그러니까 이 부인을 칭찬을 하는 거지. 옛 성현이 말씀하시기를 어버이 살아계실 때 예로서 섬기고 돌아가신 후에 예로서 장사 지낸다라고 했는데 여기 줄쳐야 돼요. 당신의 천성이 효성스럽고 인정이 두터웠기에 이런 일을 다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이요. 그래서 앞에 말부터 지금까지 내용을 쭉 전개하고 그 모든 것들이 당신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최 씨에 대한 칭찬을 하는 거예요. 칭송. 당신의 정성에 너무도 감격하지만 한편으로는 나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을 참을 길이 없어. 왜 부끄럽겠어? 버려두고 혼자 도망갔으니까 부끄럽겠지? 자, 그래서 죽게 됐잖아. 부디 그대 인간 세상에 더 오래 머물다가 100년은 나와 함께 흙으로 돌아가시구려. 최 씨가 대답했다. 당신의 목숨은 아직 한참 더 남아있지만 저는 이미 귀신의 명부에 이름이 실렸으니 이곳에 더 오래 머물 수가 없답니다. 자, 귀신의 명부에 이름이 실렸대. 그래서 저승으로 가야 되는 이유야, 이것도. 만약 제가 굳이 인간 세상을 그리워하며 미련을 두어 운명의 법도를 어기게 된다면 단지 저에게만 죄가가 미치는 게 아니라 당신에게도 누를 끼치게 될 거예요. 다만 제 유해가 아무 곳에 흩어져 있으니 만약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면 그것이나 거두어 비바람과 햇빛 아래 그냥 나뒹굴지 않게 해주세요. 마지막 유언이야. 내 시신을 잘 수습해서 장례를 치러달라라는 거.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했지. 내가 그 저승으로 가야 되는 이유.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나의 유언하고 두 사람은 서로 바라보며 눈물만 줄줄 흘렸다. 서방님 부디 몸 건강히 지내세요. 말을 마친 최 씨의 자치가 점차 희미해지더니 마침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갑자기 뿅 하고 사라진 거거든. 이것도 전기성이야. 자, 전기성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영원한 이별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이별.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 죽음을 초월한 사랑의 세 번째 만남에 대한 거고 최 씨의 영혼과 이생이 세 번째 만나게 됐지. 그 다음에 이제 사랑하게 되고, 자, 영원하게 이별하게 되고, 이렇게 돼. 그래서 이 소설은 비극적 결말이야. 자, 혹시 모르겠는 문제? (3번) 자, 이생규장전에는 애정전기 소설의 주요 특징들이 잘 나타난다. 먼저 전기는 기이한 것을 전한다는 뜻으로 현실계와 초현실계의 접촉의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자, 현실계와 초현실계의 접촉에 살아있는 이생과 죽은 최여인이거든. 환상성과 현실성에 상반된 두 속성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이제 현실계니까 현실성이고 초현실계가 환상성이고 그래. 자, 또한 애정전기 소설의 남녀 주인공은 고독감을 지닌 인물들로 그려지는 가운데 남주인공은 소극적인 모습으로 여주인공은 능동적인 모습으로 애정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죽어서도 다시 찾아와가지고 우리 같이 살아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들은 서로에게 독점적 애정을 보여주지만 그 애정은 여러 가지 장애로 말미암아 지속되지 못한다. 이 과정에서 남녀 주인공은 만남과 헤어짐을 주요 사건으로 겪게 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때 숭고한 사랑을 위해 희생을 아끼지 않는 청춘 남녀의 모습이 사실적으로 묘사된다. 그래서 여기 만남과 헤어짐을 주요 사건으로 요거 줄쳐야 되고 그 다음에 희생을 아끼지 않는 줄쳐야 돼. 그래서 이제 전기성이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애정소설로서는 남주인공의 소극적인 모습, 여주인공의 능동적인 모습. 그리고 이제 독점적 애정이 실패한다지. 뒤에 보면은 지속되지 못하니까. 자, 1번은 이승의 인물인 이생과 저승에서 환생한 인물인 최 씨가 만나 정회를 다 나눈 것에서 현실계와 초현실계 접촉에 의한 사건. 이거는 나오지. 보기의 두 번째 줄.
자, 이번에 최 씨가 끝까지 잘해보고 싶다고 먼저 제안하자 이생이 바로 내가 바라던 바라고 응하는 장면에서 남주인공보다 더 능동적으로 애정을 추구한 여주인공의 모습. 그러니까 여자가 환생해서 나타나서 끝까지 잘해보고 싶다고 제안을 먼저 하잖아. 자, 그런 맥락에서도 맞아. 2번, 이생과 최 씨의 애정이 지속되지 못하고 세 번의 좋은 시절이 있다고 어그러지기만 했다는 점에서 주인공들이 만남과 헤어짐을 겪게 되는 모습. 그래서 세 번의 만남, 세 번의 이별 이렇게 돼. 특히 마지막 세 번째 이별은 이제 영원한 이별이 되고. 4번, 최 씨가 짝을 잃고 홀로 살아가는 새에 빗대어지는 것과 최 씨가 떠나는데 결국 홀로 살아남게 될 이생에게서 주인공들이 고독감 누쳐야 돼.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이 떠나는 거지. 5번, 최 씨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인간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는 것에서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인간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는 거잖아. 그거는 주인공이 상대방에 대해 독점적 애정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보기에 세 번째 줄에 뭐라고 나와? 장애 때문에 지속되지 못하는 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저승으로 가서 이별을 해야 돼. 그러니까 독점적 사랑이 깨져버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3번은 5번이 답이에요. 우리 다음 금요일 날은 고전소설 5하고 그 다음에 현대소설 1, 2, 3, 4, 5 할 거거든. 자, 현대소설 다 풀어와. 안 푼 놈들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저거를 할게요. 모의고사를. 14에서 17 하나 조금 어렵게 생겼어. 자, 1문단 봐. 자, 1993년 노벨 화학상은 중화효소 연쇄 반응을 개발한 멀리스에게 수여된다. 염기 서열을 하는 DNA가 한 분자라도 있다면 이를 다량으로 증폭할 수 있는 길을 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건 뭐야? 왜 PCR이 노벨 화학상을 받았는가지? 자, 근데 핵심이 뭐냐면은 다량으로 증폭이 핵심이야. 다량으로 증폭. 자, PCR은 주형 DNA, 프라이머, DNA 중합효소, 4종류의 유클레오타이드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자, PCR에서 필요한 애들 4개 얘기한 거지. 주형 DNA, 프라이머, DNA 중합효소, 4종류의 유클레오타이드. 자, 4개가 필요하고 뭔지 모르니까 하나씩 설명을 할 거야. 자, 첫 번째는 주형 DNA가 나오지. 자, 거기다가 뭐 동그라미를 치든 네모를 치든 해봐. 자, 시료로부터 추출하여 PCR에서 DNA의 증폭이 바탕이 된 이중가닥 DNA를 말하며 이게 뭐 시료에서 추출한 DNA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DNA 증폭이 바탕이 되는 이중가닥 DNA래. 거기 주쳐야 돼. 자, 증폭의 바탕이 되는 자, 이중가닥 DNA. 자, 주형 DNA에서 증폭하고자 하는 부를 표적 DNA라고 한다. 자, 이 중에서 자, 표적 DNA가 있거든. 자, 증폭 대상이 되는 애가 자, 표적 DNA야. 자, 여기 하나 있지. 이건 이제 이 주형 DNA 속해 있는 애야.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머가 나오는데 자, 프라이머는 표적 DNA 일부분과 동일한 염기서열로 이루어진 짧은 단일 가닥 DNA로 자, 이게 표적 DNA 일부와 동일하대. 자, 일부와 동일하고 자, 동일 염기고 자, 그 다음에 짧은 가닥의 DNA래. 자, 두 종의 프라이머가 표적 DNA 시작과 끝에 각각 결합한다. 그래서 이게 프라이머 설명을 시커내는 게 아니라 갑자기 표적 DNA 얘기를 하지. 자, 이거 표적 DNA에 자, 뭐가 붙냐면 자, 거기에 그 이 프라이머는 이제 표적 DNA 붙는데 자, 이거는 자, 프라이머는 자, 표적 DNA의 처음과 끝에부터 그러니까 주형 DNA에서도 표적 DNA가 중요하고 그 표적 DNA에 붙는 애가 프라이머고 이렇게 돼. 자, 그 다음에 DNA 중합효소가 나오지. 자, 여기 있는데 자, DNA를 복제하는데 단일 가닥 DNA 각 염기서열 대응하는 뉴클레오타이드를 순서대로 결합시켜 이중가닥 DNA를 생성한다. 그래서 이 DNA 중합효소의 핵심은 뭐냐? 복제하는 거야, 복제. 자, 복제를 하고 그 다음에 유클레오타이드를 결합시킨대.
뉴클레오타이드 결합. 은근슬쩍 얘가 나왔지? 자, DNA 중합효소에 결합되는 애. 자, 이 문단. PCR 과정은 우선 열을 가해 이중가닥 DNA를 두 개의 단일 가닥으로 분리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 과정이야. 그래서 1번이 열을 가해 이중가닥 DNA를 두 개의 단일 가닥으로 분리. 거기 줄쳐야 돼. 그거 1번. 자, 열로 이중가닥을 단일로 분리해. 자, 이후 각각의 단일 가닥에 DNA 프라이머가 결합하면, 자, 이제 두 번째가 단일 가닥 DNA의 프라이머가 결합하는 거야. 그게 2번. 그 다음에 DNA 중합효소에 복제되어 두 개의 이중가닥 DNA가 생성된다. 거기는 3번. DNA 중합효소에 의해 복제되어 두 개의 이중가닥 DNA가 생성. 그러니까 그 이중가닥 한 개가 있어. 걔가 열 때문에 하나씩 나눠져. 그러면 그 하나씩 나눠진 거가 거기에 프라이머가 결합해. 프라이머가 결합하면은 걔가 몇 개가 돼? 그 이중가닥, 단일가닥 DNA에 결합한 프라이머가 이중가닥 DNA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애가 분리가 되지,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각각에 이제 프라이머가 붙고, 자, 그 다음에는 얘가 이제 두 개 이렇게 되고, 요 단계야. 자, 일정 시간 동안 진행하는 이러한 DNA 복제 과정이 한 사이클을 이루며, 사이클마다 표적 DNA 양은 2배씩 증가한다. 거기 사이클마다 표적 DNA 양은 2배씩 증가한다. 하나의 이중가닥이 지금 두 개가 된 거잖아. 그러니까 사이클 한 번이거든, 이게. 자, 이렇게 곱하기 2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얘 여기 하면 어떻게 될까? 얘도 이렇게 돼서 이렇게 또 이렇게 나눠지겠지? 붙고, 프라이머 붙고, 그럼 얘가 또 이렇게 4개가 이렇게 되고.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곱하기, 곱하기, 곱하기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그리고 DNA 양이 더 이상 증폭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사이클을 수행한 후 PCR을 종료한다. 전통적인 PCR은 PCR의 최종 산물의 형광물질을 결합시켜 발색을 통해 표적 DNA 증폭 여부를 확인한다. 그래서 여기 전통적 PCR은 세모 쳐봐. 원래 전통 이런 애들은 크게 중요한 말이 아니야. 근데 중요한 건 어떤 거냐? 거기서 최종 산물의 형광물질 결합이야. 자, 그래서 여부를 확인하는 거거든. 최종 산물의. 자, 3문단은 PCR은 시류 표면 DNA 양도 알 수 있는 실시간 PCR이라는 획기적인 개발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전통 PCR은 최종 산물의 형광물질 결합해가지고 증폭 여부를 확인했는데 이번에 어떤 거냐? 실시간 PCR이 됐대. 실시간 PCR. 여기 실시간 PCR에다 내붙여야 돼. 3문단은 실시간 PCR인데 자, 요거 이제 획기적이래. 왜 획기적이냐? 실시간 PCR은 전통적인 PCR과 동일하게 PCR을 실시하지만 사이클마다 발색 반응을 일어나도록 하여. 거기 주세요. 사이클마다 발색 반응이. 이거 특징이지? 사이클마다 발색 반응. 자, 그래서 누적되는 발색을 통해 표적 DNA 증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누적되는 발생을 하는 거야. 자, 누적 발생. 자, 이걸 시켜가지고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거야. 그러니까 2개였던 애를 보고, 그 다음에 발색 4개 된 걸 보고, 그 다음에 8개 된 걸 보고, 이렇게 계속 형광물질을 그렇게 보여주는 거야. 자, 이를 위해 실시간 PCR에서는 PCR 과정에 발생 물질이 추가로 필요한데, 자, 이걸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PCR 과정에 발생 물질이 필요한데, 이중가닥 DNA 특이 염료 또는 형광 표식 탐침이 이에 해당한다. 그래서 뒤에 나온 거는 이제 그 발생 물질이야. 실시간 PCR에 필요한 발생 물질인데, 2가지가 나왔지? 기억이 이중가닥 DNA, 이중가닥 DNA 특이 염료. 자, 앞으로 이제 발생 물질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니까. 자, 이거고. 자, 이중가닥 DNA 결합하여 발색하는 형광물질로 새로 생성된 이중가닥 표적 DNA 결합하여 발색함으로 표적 DNA 증폭을 알 수 있게 한다. 거기 주체 되겠지? 새로 생성된 이중가닥 표적 DNA 결합한대. 새로 생성된 애에다가 결합해. 다만 이중가닥 DNA 특이 염료는 모든 이중가닥 DNA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문제가 뭐냐면은 모든 이중결합에 DNA 결합해.
두 개의 프라이머끼리 결합하여 이중 가닥의 이합체를 형성한 경우에는 이와 결합하여 의도치 않은 발색이 일어난다. 거기 그 단점이 이중 가닥 DNA 결합하는 건 맞아. 당연해. 근데 문제가 어떤 거냐? 자, 요렇게 결합할 수 있어서 거기 이중 가닥 이합체를 형성한 경우에는 이와 결합하여 의도치 않은 발색이 일어난다. 거기 조쳐야 돼. 그게 문제점이야. 자, 이중 가닥 이합체. 자, 이중가닥 이합체하고 결합이 돼버린대. 자, 요게 문제점. 자, 그럼 문제점이 있으면 이제 해결을 해야 되거든. 자, 4문단. 자, 형광 표식 탐침이 있는데, 두 번째 그 발생 물질. 형광 표식 탐침. 자, 여기 있는데, 형광물질과 이 형광물질 억제는 소각물질이 붙어있는 단일 가닥 DNA 단편으로, 자, 얘는 뭐하고 뭐가 있냐? 형광물질과 그 다음에 소각물질이 결합되어 있대. 얘는 억제하는 애. 자, 표적 DNA에서 프라이머가 결합하지 않는 부위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도록 설계한다. 거기 줄 쳐야 돼. 얘의 특징 뭐냐? 프라이머가 결합하지 않는 부위에, 자, 요 결합이 안 되는데, 자, 결합이 된대. 자, PCR 과정에서 이중 가닥 DNA가 단일 가닥으로 되면 형광 표식 탐침은 프라이머와 마찬가지로 표적 DNA 결합한다. 이후 DNA 중합 표소에 의해 이중 가닥 DNA가 형성되는 과정 중에 탐침은 표적 DNA 결합이 끊어지고 분해된다. 자, 이게 좀 복잡하게 생겼지. 일단은 어떠냐? 표적 DNA 결합을 해. 자, 순서가 있어. 자, 여기 결합을 해. 먼저. 그 다음에 DNA 중합 효소에 의해서 이중가닥 DNA가 형성되는 과정 중에 탐침은 표적 DNA 결합이 끊어지고 분해된다. 그 다음에 자, 이중가닥 DNA가 형성될 때 형성 중에 탐침과 결합이 끊어져. 제지. 자, 끊어지고. 자, 그 다음에 분해된다. 탐침이 분해돼요. 자, 그 다음에 자, 끊어지고 분해되고. 탐침이 분해되는 거야. 자, 탐침이 분해된 형광물질과 소각물질의 분리가 일어나면 비로소 형광물질이 발색되며, 그 다음에 형광과 형광물질, 소각물질이 분리가 돼. 그러면은 형광물질이 발색이 되는 거야. 자, 이로써 표적 DNA가 증폭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형광 표식 탐침은 표적 DNA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장점을 지니는데 상대적으로 비용이 비싸다. 단점이지. 이거는 좀 과정이 있지. 일단은 결합을 해. 그러면은 얘가 이중가닥이 될 때, 이제 프라이머 붙고 다음에 이중결합되지. 그때 결합이 끊어져. 그리고 분해가 돼. 분해가 형광물질과 소각물질로 분해가 되는 거거든. 그랬을 때 형광물질이 발색을 하게 되는 거야. 자, 5문단. 실시간 PCR에서도 발색 또는 증폭된 이중가닥 DNA 양에 비례하여 일정 수준의 발색도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사이클은 표적 DNA 초기양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까지 그 사이클이 돌다가 멈추는 거거든. 근데 그 일정 양의 양이 될 정도의 사이클이 도는 것도 그냥 그러니까 몇 번 이런 게 아니라 초기에 얼마나 얘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이클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사이클의 진행에 따른 발색도의 변화가 연속적인 선으로 표시되며 표적 DNA를 검출했다고 판단하는 발색도에 해당하는 데 소요된 사이클을 CT 값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값이 CT 값이거든. 근데 그 CT 값이 변화가 있다는 거지. 초기양이 얼마냐에 따라서. 초기양이 많으면 CT 값이 작아질 거고 그렇겠지. 몇 번 안 해도 다 원하는 만큼 나오니까. 근데 그 초기양이 작아지면 CT 값이 커지겠지. 계속 반복을 해서 얘를 늘려야 되니까. 자, 표적 DNA 농도를 알지 못하는 미지 시료 CT 값과 표적 DNA 농도를 알고 있는 표준 시료의 CT 값을 비교하면
미지 시료에 표적된 표적 DNA 농도량을 계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미 그 표적 DNA 농도를 알고 있는 표준 시료가 있어. 얘는 요 정도 양이면 몇 번 사이클 돌면은 충분한 양이 만들어진다. 요걸 알고 있으면 모르는 것도 할 수 있다는 거지. 비교해 보면 되니까. 두 개를. 자, 그 다음에 6문단. PCR은 시료로부터 얻은 DNA를 가지고 유전자 복제, 유전병 진단, 친자간별, 암 및 감염성 질병 진단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특히 실시간 PCR을 이용하면 바이러스의 감염력을 초기에 정확하고 빠르게 진단할 수 있다. 그래서 6문단은 뭐 하나만 한 말이야. 자, 그리고 5문단에서 중요한 말이 뭐냐? CT 값이 중요해. 5문단 핵심, CT 값. 초기 양에 따라서 CT 값이 결정된다. 그럼 어떻게 하냐? 알고 있는 거하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 비교를 해보면 돼. 자, 이거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14번.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두 종의 프라이머 각각의 염기서열과 정확히 일치하는 염기서열을 주형 DNA에서 찾을 수 없다. 라고 그랬거든? 자, 두 종의 프라이머 각각의 염기서열과 정확히 일치하는 염기서열인데 어디 나오냐면은 1문단의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봐. 프라이머는 표적 DNA 일부분과 동일한 염기서열이 이루어진 짧은 단일가닥 DNA잖아. 그러니까 동일한 염기서열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건 틀린 말. 자, 1번이다. 자, 그 다음에 자, 15번을 보면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 기억은 이중가닥 DNA 특이염료고 니은은 형광표식 탐칩인데, 자, 1번 기억은 니은과 달리 프라이머와 결합하여 이합체를 이룬다고 그랬거든. 자, 여기 프라이머와 결합하여 이합체 줄 쳐야 되는데 그 3문단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줄 봐. 프라이머끼리 결합하여 이중가닥 이합체를 형성한 경우에 얘하고 결합한다 그랬지. 그 잘못 결합하는 거잖아. 걔하고 이루는 게 아니지. 자, 그 다음 2번은 기억은 니은과 달리 표적 DNA에 붙은 채 발색 반응이 일어난다. 자, 기억은 표적 DNA에 결합하거든?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그 결합해. 근데 형광표식 탐침은 어때? 이중가닥 DNA 형성 중에 분리가 돼가지고 떨어져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2번이 맞는 말이지. 3번 같은 경우는 니은은 기억원의 형광물질과 결합하여가 아니라 기억은이지, 이거는. 뭐 예를 들면 그래. 자, 16번. 어느 바이러스 감염증의 진단검사에 PCR을 이용하려고 한다. 윗글 읽고 이해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1, 2, 3이 전통적이거든. 전통적. 자, 세 개를 묶어야 돼. 이럴 때는. 세 개를 묶고. 자, 전통적이니까 이 문단의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얘는 최종 산물에 형광물질이 붙는 거지. 그 전까지는 똑같아. 이게. 그 전까지는 이 과정이 똑같아. 이 주형 이중가닥 DNA가 열받아서 분리되면 거기에 프라이머가 붙어서 DNA 중합효소 때문에 복제가 되는 거. 요거 과정은 똑같아. 자, 이걸로 할 때 시료의 바이러스 양이 적은 감염 초기에는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없겠군 했는데, 자, 그 시료의 바이러스의 양이 적은 감염 초기에는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없대. 알 수 없지, 이거는. 이건 알 수 없어. 뭐가 된다 안 된다를 얘기한 게 아니잖아. 전통적인 PCR이. 자, 2번은 전통적인 PCR로 진단검사를 할 때 DNA 증폭 여부 확인에 발생 물질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있어야지. 마지막에 붙여야 되니까. 3번 전통적인 PCR로 진단검사를 할 때 실시간 증폭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확인할 수가 없는 거지. 마지막에 발생 물질을, 형광물질을 높이는 거라서. 자, 이제 4, 5번은 실시간 PCR인데 실시간 PCR로 진단검사를 할 때 표적 DNA 염기서열이 알려져 있어야 표적 DNA 염기서열이 알려져 있어야 감염 여부를 분석할 수 있겠군. 이 문제는 좀 추론에 가깝거든. 왜 그러냐면 그래야 프라이머를 갖다 붙이거든. 같은 애를. 거기 그 프라이머가 표적 DNA 일부분과 동일한 염기서열 이루어진 애잖아. 그 아무거나 갖다 붙이면 안 돼. 그거를 알려져 있어야지 거기에다가 프라이머를 붙여서 이중가닥으로 다시 만들게 되는 거지. 4번 문제는 틀리라고 낸 문제야. 그리고 얘는 문제가 실시간 PCR로 나올 수밖에 없어. 왜 그러냐? 뒤에 계속 실시간 PCR에 대한 얘기밖에 안 나오거든. 얘 핵심은 전통적 PCR이 아니라 실시간 PCR이 핵심이야. 그래서 문제가 실시간 PCR에서만 답이 나와. 이런 애들은. 평가원 문제들은 요래요. 교육청 문제 아무 데서나 막 나오고.
자, 그 다음에 17번. A를 바탕으로 보기의 실험 상황을 가정하고 보기 이와 같이 결과를 추론하였다. 가대에 들어갈 말인데, 자, A는 CT 값에 해당하는 거거든? 미지시료와 표준시료가 있는데, 자, 똑같이 했대. 만약 A가 B보다 초기 농도가 높아. 초기 농도가 높으면 어때? CT 값이 몇 번 안 돌아도 나오겠지. 그래서 표적 DNA가 증폭되는 동안 사이클이 진행됨에 따라 시간당 시료의 표적 DNA 증가량은 A가 어때? 똑같이 한 바퀴 돌 때마다 어때? 예를 들어 미지는 10이고 미지는 10개가 있고 거기 표준은 5개가 있어. 그럼 얘는 10에서 20에서 40으로 가는데 얘는 어때? 5이면은 10에서 20 가는 거지? 자, 그러니까 시간당 시료의 표적 DNA 증가량. 예를 들어 여기다 그러면은 양으로 따지면은 얘는 10 늘어나고 그 다음에 20 늘어나고 이러는데 얘는 5 늘어나고 10 늘어나고 이러거든? 그러니까 A가 당연히 증가량이 높겠지. 많겠지. 그 다음에 실시간 PCR에서 CT 값의 발색도는 자, 이 CT 값에서의 발색도거든? 이거 조심해야 돼. CT 값에서의 발색도야. CT 값이 뭐야? 충분히 됐다고 생각했을 때 충분히 된 시점의 CT 값이지? 그 사이클이. 그러니까 이 시점은 어때? 충분히 된 시점이잖아. 그러니까 CT 값이 크고 작은 건 있는데 얘가 CT 값의 동일한 CT 값이 아니잖아. 몇 번 CT 값의 차이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자, 이 CT 값이 됐을 때 그러니까 충분히 검출이 될 수 있을 때의 발색도는 어떻게 해서 똑같겠지. 이거는 대신에 따라서 실시간 PCR CT 값은 A가 어떻게 써? 몇 번 안 돌겠지. 왜? 많으니까. 예를 들어 100으로 예를 들어 뭐 80으로 간다고 치면 얘 같은 경우는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 가잖아. 근데 얘는 어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가는 거지. 그러니까 CT 값은 얘는 3인데 얘는 4가 나와. 그래서 이게 CT 값은 A가 더 작겠지. 몇 번 안 가도 일정 부분 도달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문제를 좀 잘 읽어야 되는 게 CT 값에서 발색도를 물어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동일한 값에서 CT 값이 완전히 다 가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중간 지점에서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CT 값 자체에서는 똑같이 발색이 되는 거고 대신에 그 CT 값의 차이는 있는 거고. 그래서 17번은 자 2번이 답이에요.